어제 저녁 5시에 제가 여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중3 작은 아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요지인즉슨 엄마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아이의 그 부탁에 제가 어떤 조언을 드렸는지 오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후 5시쯤 됐을 때 중3인 작은 아이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서요. 아이가 제게 어떤 조언을 필요로 했는지, 그리고 제 답변은 뭐였는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쓴 글 하나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조금 도움이 될 글이라서 당신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안목이 없냐, 제 에세이 책이고요. 이 책에 쓴 글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큰아이를 임신하고부터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6학년, 자그만치 13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의 외벌이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로 들어앉아서 13년을 전업주부로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제목은 어머니는 저를 모릅니다. 19살의 시집와 알코올 중독에 무능력한 아빠를 대신해 우리 사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까지 혼자 힘으로 억척같이 해낸 탓일까? 저희 친정엄마는 고만고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 특히 저의 모습을 영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친구들 모임이라도 다녀온 날이면 온갖 푸념과 화, 짜증을 늘어놓으시는데 심할 때는 악담에 가까운 말까지 퍼붓곤 하셨지요. 어느 월요일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날인 일요일에 친구 모임이 있다고 하시더니 어김없이 다음날 제게 전화를 하신 게지요. 모임에서 또 소위 엄친아들의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뭐 뻔합니다. 처음에는 늘 그렇듯 교양 있게 작은 푸념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지시는 듯 하더니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시며 펑펑 우시기까지 했지요. 뭐가 그리 서러우셨는지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울면서 온갖 말을, 아니 악담을 쏟아내시더군요. 내가 이러려고 너를 쇠가 빠지게 공부시켰냐? 집에 틀어박혀서 책 나부랭이만 읽을 거냐?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돈을 벌게 했어야 했다. 누구누구 자식은 지금 뭐 한다더라. 집구석에서 아이들만 키우다 늙어 죽을 거냐? 중고 물건 사는 게 그렇게 재밌나? 누구누구는 사시사철 해외여행도 가고 보내도 준다더라. 이런 말들을 쏟아내시더군요. 그러다 제풀의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더니 다시 곧바로 전화를 해서는 2차 악다구니를 퍼부으셨습니다. 그 악다구니에 저는 누가 또 우리 엄마 심기를 불편하게 했냐며 허허실실 웃었지요. 엄마는 나의 웃음에 그렇게 웃지 말라며 웃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다며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거의 홀로 우리 사남매를 키우셨으니 그 고생만큼이나 자식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셨겠지요. 그 기대에 한참 못 미치게 살아가고 있는 4명의 자식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충분히 이해가 가다가도 너무 또 심한 악다구니를 쏟아내실 때면 화가 좀 나기도 하고, 또 그런 엄마가 안 됐다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주기적으로 듣고 있는 나도 안 됐다 싶고, 오늘 이러다 지나가겠거니 하면서도 문득문득 아픈 건 피할 재간이 없더군요. 며칠 후 엄마는 내게 전화를 하셔서 민망한 듯 시부지기 사과를 하셨습니다. 네가 착해서 다행이라며, 너 아니면 내가 퍼부을 데가 어디 있냐며. 그 말에 저는 또 허허실실 웃었지요. 지금 읽어드릴 그 다음 문구는 제가 엄마에게 쓴 편지입니다. 물론 전해드리지 못한 편지입니다. 엄마 두 손에 직접 전해드리진 않겠지만 꼭 한번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은 제 속마음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엄마는 내게 늘 그랬지.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 내 속으로 나 온전히 내 두 손으로 기른 내 자식인데
라고 하지만 엄마, 자식을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에 가까울지도 몰라. 어쩌면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부모라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어. 부모와 자식이라는 굴레에 엮여 한 인간으로서 자식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탓이지. 때로는 나도 나를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아닌 엄마가 나를 어찌 온전히 알까? 타인인 엄마가 말이야. 어쩌면 엄마라는 존재는 가장 완벽한 타인일지도 몰라.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런데 엄마, 나도 엄마를 잘 몰라. 엄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기에 10살의 엄마, 20살의 엄마, 30살의 엄마를 내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지. 그러고 보니 우린 둘 다 서로를 잘 모르네. 그래서 더 서로에게 깊은 생채기를 내는지도 모르겠어. 날카로운 말을 고르고 골라. 엄마, 오늘 좀 솔직하게 엄마에게 말하려고 해. 그날 엄마의 그 악담에 가까운 말에 참 마음이 아팠어. 너무 아파서 허허실실 웃었어. 울고 싶지 않아서. 한 번 울면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엄마, 착한 아이는 더 아파. 아프다고 내색하지 못하고 속으로 신음하기에.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더라, 엄마. 모든 사람은 위험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본능적으로 둘 중 한 가지 전략을 선택한대. 맞서 싸우거나 회피하거나. 그러고 보니 나는 늘 후자였던 듯해. 적당한 일상의 평온을 위해서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 그런데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차라리 나도 소리 내서 엄마랑 싸우는 편이 더 나았겠다는. 그랬더라면 적어도 속에 응어리로 가라앉아 있다가 시시때때로 올라와 내 마음을 핥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 엄마는 내게 넘어야 할 산이었고 부수고 싶은 벽이었고 짓누르는 짐이자 갚아야 할 부채감이고 따끔거리는 손톱 및 가시이며 영원한 나의 눈물인 엄마. 엄마는 나를 잘 몰라. 내가 엄마를 잘 모르는 것처럼.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참.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도 이 나이만큼 먹고 보니 엄마의 그 악다구니가 사랑인 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잔소리, 엄마의 악다구니는 이꼬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온몸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자칫 그 엄마의 악다구니가 자식의 마음을 핥힐 수가 있음을 우리 부모 세대의 이 거친 사랑법보다는 사랑이 담긴 비난과 비아냥 말고 사랑이 담긴 다정한 말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조금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 마음으로 두 아들을 18년 동안 키웠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어떤 비난이나 비아냥, 거친 어휘는 단 한 번도 안 썼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지금 사춘기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고2, 중3 두 아들과 제가 그 어떤 트러블도 없이 잘 지내는 핵심 치트키기도 합니다. 자, 서두에 했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중3 작은 아이는 그 어떤 학원도 지금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시 반쯤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곧바로 오고요. 3시 반부터 7시에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기 전까지 온전히 혼자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5시쯤에 제게 전화가 왔더군요. 전화한 이유는 엄마,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도 하고 싶은 유혹도 생기고 침대에 눕고 싶고 공부를 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스물스물 자꾸 올라오네.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다잡지? 어떻게 공부하려는 마음을 다잡아 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엄마와의 통화를 픽했어. 내가 지금 공부하려는 의지를 낼 수 있도록 엄마의 조언 한마디가 필요해. 조언 한마디 해줘라. 그렇게 제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강아, 엄마는 두 가지 이유로 기분이 너무 좋네. 첫 번째는 지금 혼자 집에 있을 텐데 쉬어도 되고 놀아도 될 텐데 공부하려는 의지를 내고 있고, 그런데 그 의지가 네 맘대로 안 돼서 그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다라는 너의 그 대견스러움에 엄마가 너무 기쁘고, 자, 두 번째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엄마 말은 잔소리처럼 느껴질 텐데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엄마와의 통화를 픽했으니 엄마는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 감동이고 감사하네. 전화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민강아, 엄마 강신주 박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알지? 강신주 박사님의 철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이 문장이 나와. 고통은 가치를 만든다. 고통의 시간은 가치를 만들고 있는 시간이다. 지금의 나의 이 고통은 정말로 값진 가치로 전환되고 있으리라 믿으면서 말이야. 내 고통의 시간이 클수록 그 결과물의 가치는 더 클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야.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은 정말로 멋진 가치로 변환되고 있는 중일 거야. 오늘 네가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공부는 너의 학력의 성장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 줄 거야. 잊지 마. 고통은 가치를 만든다. 내일 봅시다.